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이어 전주 상산고등학교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탈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성애대책본부가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통합 동성애대책본부는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이 남은 공판에도 유지될지 우려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목회자들의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CTS가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최대 축제인 제37회 교회의 날이 폐막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행동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전주의 대표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학교 관계자들이 항의에 나섰는데요. 이번 평가를 두고 다른 자사고와 기독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으로 제시한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부여받은 것.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거센 항의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권고 기준이 70점인데도 전북교육청이 80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자사고 폐지 의도라는 겁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기준 선정이 교육감 재량이며 자사고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수를 상향 조정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연합 김철경 회장은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상산고등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몇 % 이상 뽑아라 하는 거는 그 상산고등학교랑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그거를 의무사항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만점을 못 받게 만든 거는 잘못된 거죠. 자사고 재평가의 파장은 기독교 건학을 지닌 학교들에게도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일 미션스쿨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 통보를 받은 것. 이에 26일 동산고 학부모들은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평가는 투명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정부의 사립교육 주기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교육감 재량 평가가 마이너스 12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떠한 그 근거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12점 전체를 감점을 해서 저희가 70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60점대의 점수를 받게끔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경기도 교육청이거든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기준과 합의 없는 자사고 재평가는 기독교 학교를 비롯한 사립학교의 존립을 크게 위협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립학교의 정체성, 그러한 민주국가에서 사립학교의 존립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충분한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 대립과 갈등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작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한 학생들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법원이 장신대가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성애대책본부는 남은 공판 결과를 우려하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판결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성애대책본부가 사법부가 종교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동성애대책본부는 지난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당에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퍼포먼스를 펼친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신대 측의 징계에 무효 가처분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과 종교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며 2차 공판이 진행되는 날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하자면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징계를 일시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은 신학교의 고유한 독특성을 부인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본안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처 10개 노예 대책위원회가 오늘 항의 집회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법원의 징계 처분 효력 정지 판결은 신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발언에 이어 동성애와 동성애 인권화 시도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건국 70년 역사에서 판사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예배당을 유린한 사건을 이토록 일방적으로 판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교적인 차원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종교 탄압입니다. 이 종교 탄압이 철회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장신대 대학원생과 학부생 8명이 성소수자 혐오 문제를 반성하자는 의미를 전하고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해 논란이 일었고 장신대 측은 대학원생 4명에게 최대 6개월의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소송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고 학생들의 행위가 불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27일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목회자들이 해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목회 포럼의 리더십 컨퍼런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지역에 위치한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 목회자들이 이순신 리더십 체험관을 견학합니다. 발군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워봅니다. 목회자들의 다음 견학지는 주기철 목사 기념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한 주목사의 일사각오 신앙을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의 모임. 미래목회 포럼이 리더십 함양을 위해 개최한 콘퍼런스 행사 현장입니다. 미래목회 포럼 측은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은 물론 한국교회의 어젠다에 대해 논의하고 선교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매해 리더십 콘퍼런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 한국의 중요한 이슈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전한 목회하며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미리 진단하고 건전한 이야기를 나누는 차례입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6.25 전쟁 제69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해군부대와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찾아 위문했습니다. 해군부대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해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나누며 기도와 예배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또 해군 장교들의 신앙 성장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부대 인근 위치한 손원일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해군 복음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손원일 선교센터 측은 3군 중 해군의 군목과 군교회가 특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군의 특성과 근무 환경을 고려한 복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군대가 해군이 가장 가난한 군대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군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군 복음화를 위해서 이 손원일 선교센터를 위해서 센터에서 그러한 초급 장교들을 양육시켜야 되겠다. 그 내용이 저희들 해군 복음화 전략의 핵심입니다. 견학과 선교제 방문 외에도 토론회를 통해 미래목회 포럼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저출산, 다음 세대, 가나안 교인 증가 문제 등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더 연구하고 해법들을 제시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목회자들의 콘퍼런스, 영예를 수호하는 해군의 애국정신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함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주일에 독일 개신교 최대 축제인 제37회 교회의 날이 폐막했습니다. 19일부터 닷새 동안 12만 명이 교회의 날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유럽의 정치 사회 환경 속에서 개신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2019 교회의 날인 남긴 의미를 되짚어보겠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구단 도르트문트의 홈경기장 지그날 이두나 파크.
지난 23일 이곳에서 제37회 교회의 날의 폐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산드라 베스 목사는 신앙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Wenn wir Jesus glauben, was du dem geringsten meiner Brüder und Schwestern getan hast, das hast du mir getan. Dann ist für uns Leben retten kein Verbrechen, sondern Christenfried. 교회의 날은 2년마다 개최되는 독일 개신교의 최대 축제입니다. 올해는 독일 서부 도르트문트가 개최 도시였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 이번 교회의 날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 변화, 극우주의, 디지털화 등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요하임 가욱 전 대통령 등이 직접 강단에 올라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요 강사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Wir können den Hunger besiegen, wir können Krankheiten ausrotten, wir können die Ursachen von Flucht und Vertreibung bekämpfen. Das alles können wir schaffen. 주최 측은 40여 개의 지역교회가 2,400여 개의 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12만 명이 넘는 성도와 시민들이 이번 교회의 날에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제37회 교회의 날은 2년 뒤인 2021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CTS 조이 필리핀 사역이 현지 목회자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현지어로 말씀을 전하는 콘텐츠를 기초로 함께 사역하는 사명자들이 모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입니다. CTS 조이 필리핀 방송이 2019년 개국 3주년을 기점으로 현지 목회자 조직을 결성하고 정기연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연합 예배에 참석한 10여 명의 필리핀 목회자들은 방송 사역의 비전을 갖고 CTS 조이 필리핀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Ito ay isang magandang halimbawa ng isang pagsasamahang Kristiyano. They are Koreans, tapos tayo ay Pilipino. At gusto nating lahat magkaisa for the glory of the Lord. Salamat sa mensahe na ngayon ay narinig natin na tayo kinakailangan magpatuloy, maging ilaw at maging handa sa pagdating ng Panginoon. Sa pamamagitan ng media ministry na pinagtutulungan ng CTS, Joy Philippines at ng TBN ay patuloy nating ihayag ang salita ng Panginoon, hindi lamang sa ating mga churches kundi sa buong Pilipinas. 현재 매주 월요일 따갈로그 설교 방송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는 CTS 조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TBN 아시아 방송을 통해 필리핀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 방송 프로그램에 동참한 필리핀 목회자가 이제는 연합 모임을 결성하고 2달에 한 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This is the need of our country today. We need to evangelize our countrymen through this medium. And so we thank you because you came here and you invited us to be part of your ministry. Thank you so much. I'm blessed of the worship service that we have this morning. 필리핀 한인 성도와 한인 목회자도 필리핀 목회자의 동역과 연합에 힘을 실어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의 장소, 식사 등을 몸소 섬기며 현지 목회자 예배가 앞으로 더욱 조직적으로 성장해 더 많은 필리핀 목회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CT에서 조이 필리핀이 이제는 필리핀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더욱더 조직적이고 또 더욱더 사역의 방향에 또 더 역량이 넓혀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날 사역이 이제 더 크고 더 넓게 퍼져가리라 믿고 더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곳에서의 저희 필리핀 사역들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조이 필리핀이 현지 목회자와 더욱 연합함으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더욱 확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목양교회에서 교회 개혁과 부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송일현 목사는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한기부가 침체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임준식 대표회장은 한기부의 역사와 사명을 소개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과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비롯해 전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 손석태 박사와 전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가 강사로 나서 신학과 교회 성장, 하나님 말씀이 교회 부흥을 일으킨다, 진리의 재발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기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을 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기부 송일현 이사장과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기부는 지난 50년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50년 전 혼란한 한국 사회의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해온 한기부가 다시 시대적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혼탁한 지금 시대의 한국교회는 인본주의적 주장과 정치 사회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교회 분열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되찾는 일에 한기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공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전국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행사에서 한목협 이성구 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자신들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임희국 장신근 교수는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성경 중심의 공교회성 회복과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을 위한 간구와 겸손의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수련회는 공교회의 목회와 선교 방향을 고민하는 발제 시간과 패널 토익,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회와 제12차 정기총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각종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임 대표회장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신학 2단 사이비 전문 언론 바른미디어가 2단 사이비 관련 번역 자료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바른미디어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5개 2단 사이비 단체의 정보와 간단한 예방법, 사이비 종교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디어는 우리나라 2단과 사이비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문화나 언어보다 2단과 사이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료를 배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이번 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해외에 배포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 2단 사이비 단체 때문에 생긴 피해 사례를 각국 공공기관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제1회 뉴욕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지역 목회자와 신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최경락,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김대혁 교수와 사랑의 교회 훈련 담당 배성진, 퀸즈 한인교회 김바나바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설교를 주제로 이틀 동안 강의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퀸즈 한인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7월 5일부터 3일 동안 부산 장신대 탁지일 교수를 초청해 2단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18일부터 나흘 동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열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와 부흥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8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종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북한은 헌법상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사형하거나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북한의 기독교인은 약 20에서 40만 명으로 추정된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식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지원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베트남이 지원한 쌀 5천 톤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해군이 최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오만만에 전함 2척을 파견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대변인은 해상 안전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함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5월에 수입한 돼지고기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중국의 5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63% 늘어나 약 19만 톤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스웨덴 대법원이 중국인 부패사범을 중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인 부패사범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2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바비시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유럽연합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한 혐의와 더불어 사법조작 논란에도 휘말린 상태인데요. 이번 반정부 시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정권을 종식한 벨벳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가 선정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건 지난 1956년과 2006년 이후 세 번째인데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스웨덴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대중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소식입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의 강동 교화소에서 석회암을 채굴하는 노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강동 4호 노동수용소를 통한 장기 재교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5년 동안 강동 4호 교화소 일대에 있는 석회암 채석장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수원시 복음화를 위한 연합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관호 회장을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이 수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시고 계십니다. 먼저 이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해주시죠.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1968년도 결성이 되어서 올해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각 교단, 그리고 수원시의 대표적인 교회들, 그리고 각 교단의 중진 목사님들이 함께하여 우리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 수원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다른 어떤 선교적 특성이 있을까요? 수원시가 급성장하지 아니한 구도심 중심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새롭게 놀랍게 부흥한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없고, 오래된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부흥한 교회, 또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할 때 당시 부흥했던 교회, 그런 교회들이 수원시의 큰 교회, 중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업이 오히려 좀 편하고 또 잘 되어지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수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수기총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역할도 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수원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는 우리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년 1월 초에 우리 수원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초청해서 초찬기도회, 또 3.1절 나라사랑 기도회, 또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8.15 광복절 예배, 또 우리 수원 지역 젊은 목회자들 양성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혹은 축구대회 뭐 이런 것을 주최하면서 복음화 힘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보면 뭐 이단이나 뭐 이슬람이나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반성경적인 이런 어떤 사회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이 수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수원 지역은 그런 약간의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또 그런 교회들 사이비 이단 교회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뚜렷하게 물론 뭐 체육관 종합 운동장 실내 체육관 빌려서 뭐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고 또 동성애 관계 우리 같이 반대 집회도 하고 또 서울 전국 교회들이 할 때 동참도 하고 뭐 교회에서 버스 대형 버스 수십 대 빌려가지고 같이 동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굉장히 해야 될 사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표회장직이 1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정정회장님들 혹은 임원들, 여건들하고 같이 합의하면서 잘 대처해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먼저는 그 이단 사이비들 막는데 같이 협력하고요. 우리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안에 이단 대책위원회도 있고요. 또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왕래하고 부흥이나 세미나 또 수련 이런 것을 협력해서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교파를 초월한 지역 교회 연합인 만큼 어떻게 보면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타 지역과의 어떤 연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요? 타 지역의 연관보다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경기도청 소재지가 수원시니까 거기에서 주도적인 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시도 시군 지역의 문의사항이나 또 상호 교류 이런 것은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뭐 마지막 질문으로 수원시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우리 수원시는 130만 시민 그리고 수원시 기독교연합회 안에 약 1200 교회에 200여 교회 가까이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아직 미약하죠. 그러나 네 시작은 미약하는 네 나중은 창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합력해서 계속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면 그 100%의 복음화가 오리라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 지역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사역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에도 대구 동성애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대구 시내 중심가의 대중교통 전용도로를 통제하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CTS 대구 방송 정승기 기자입니다. 퀴어 축제가 열리는 대구 동성로는 젊음과 문화가 공존하는 중심 도로이다. 이 도로를 완전 차단 봉쇄하고 퀴어 축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퀴어들만을 옹호하는 처사이며 이를 보호해주며 허용해주는 중부경찰서는 각성하고 퀴어 허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 경북시협의회와 20개 단체는 24일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29일 예정된 대구 퀴어 행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버스와 택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통행까지 차단하고 경찰의 보호 아래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중부경찰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용지구에서 허락한 중부경찰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꼭 해야 되겠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 협의회가 연합을 해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음란한 동성애 행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지난달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원장에게 인권 강의를 수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 퀴어 반대 대책본부와 대구 경북 시의협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5일부터 퀴어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 시위와 반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시의협의회는 행사 당일까지 대구 중부경찰서 앞에서 천막 농성과 전단지 배포 등 동성애 행사의 유해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중부경찰서도 많은 시민들의 이렇게 또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반드시 이 퀴어 축제가 올해 2019 동성로에서 마지막으로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평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강행되는 대구 퀴어 축제. 우리의 적극적인 기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대구 경북 9개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협의회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제34회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선 둘의 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는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민족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그 갈등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나라의 위기 앞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여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소서란 구호를 제창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평화통일을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TS 부산방송이 지역 목회자들의 목회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프리처 아카데미를 올해에는 1박 2일 캠프로 개최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도 홀리조이센터에서 열린 이번 프리처 아카데미에서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와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목사, 고신대학교 송영목 교수, 그리고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위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아카데미에서 4명의 강사들은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요한복음 본문 해석을 비롯해 요한복음의 특징과 본문의 문맥적 이해 등 참석자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전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른 복음의 선포가 또 북쪽으로 계속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들과 뭘 주고받는 그런 관계보다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프리처 아카데미를 비롯해 대한민국 말씀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는 CTS 부산방송은 오는 11월 전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4회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세계 선교회가 주최하는 제51회 LWM 최상의 삶 수련회가 포항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4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첫 순서로 마련된 CCM 콘서트에는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 선교사가 주가 일하시네 등의 찬양을 부르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미국 토기장이 교회 패트릭 임 목사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빛세계 선교회는 청년들이 비전을 깨닫게 하고 이들을 지역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주 서원교회가 2019 정진호 목사의 1차 제자훈련과 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첫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청주 서원교회 정진호 목사는 작아도 자기 브랜드가 확실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자훈련을 통해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작아도 강한 교회,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목회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목적으로 이 1차 목회와 재주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1차 세미나는 좋은 교회 좋은 교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가을에 있을 2차 세미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최선의 삶, 기도의 삶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25 69주년을 맞아 전북 기독교연합회와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35사단 장병들과 함께 6.25 구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예배에서 전북기독교연합회장 김도경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며 통일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준비하며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남북한 평화통일과 70만 장병, 그리고 전북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군산 대안교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총동원 전도잔치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군산 대안교회 박성권 목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며 그때를 기다리며 세상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전진하자고 전했습니다. 군산 대안교회는 매년 선교바자회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며 주님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부흥사회가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 앞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하늘비전교회 오관성 목사는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살린다며 성령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제38차 정기총회에서 권능교회 김호민 목사가 제38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임 기독교 한국침례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김호민 목사는 여러 선배의 뜻을 담아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열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 강사로 나선 합동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총회를 바로 세우는 개혁을 위해 각 사람의 신앙이 먼저 변화되고 언론을 개혁하며 선거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통합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합동과 통합교단이 하나 돼야 한다며 경쟁보다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많은 교단과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일에 두 교단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합동총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 각성부터 시작될 때 우리 합동교단이 세워질 수 있고 또 사회에 비치는 이미지는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한다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늘상 우리가 개혁을 말하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총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30일과 7월 1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